다음 중 전기철도 차량의 회생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회생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철도 차량이 발전하면서 그 발전된 전력을 상용 전원이나 또는 다른 전기장치, 즉 다른 전기장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전기철도가 되겠죠. 자, 이러한 다른 전기철도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제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회생제동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전기철도 차량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생제동의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차 선로가 있고요. 그죠? 전기를 공급하는 급전장치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전기철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정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기를 받지 않으면서 얘는 그래도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발전기가 됩니다. 그럼 발전된 전력을 상용 전원으로 공급하거나 또 다른 전기철도 장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얘네들이 선로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전기철도에 전력을 어떻게 한다? 공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동하는 것이 바로 회생제동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회생제동을 중단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전차선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사고 시. 지락이 발생하면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전차선로에서 전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 생산된 전력을 받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회생제동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선로전압이 장기 과전압보다 높은 경우, 즉 여기에 있는 전압이 장기 과전압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 회생제동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규정을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회생전력을 다른 전기장치에서 흡수할 수 없는 경우,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른 전기장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전차가 되겠죠. 이 전차가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회생제동이 아닌 다른 제동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다음 세 번째. 전기철도 전력 공급 시스템은 회생제동이 상용제동으로 사용 가능하고, 즉 회생제동에 의해 발전된 전력이 상용제동으로 서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전기철도 차량과 얘와 얘 간에 전력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럼 문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이 4번 보시면, 회생제동이 상용제동으로 사용 가능하고 다른 전기철도 차량과 전력을 주고받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된다라고, 틀린 거죠. 지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1차 측 3300V, 2차 측 220V의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각각 몇 볼트에서 10분간 견뎌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규정에서 보시게 되면 7kV 이하인 경우에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시험 전압은 500V다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1차 측 같은 경우에는 3300V입니다. 그럼 3300에다가 곱하기 1.5 하시게 되면 4950V 시험 전압을 얻을 수가 있고요. 2차 측 같은 경우에는 220 곱하기 1.5배 하게 되면 얘가 330V 이렇게 되는데, 최저 시험 전압이 500V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측의 시험 전압은 500V가 되겠죠. 그래서 1차 측은 4950V, 2차 측은 500V.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폭연성 먼지 또는 화학류의 가루가 전기설비가 발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사용전압 400V 초과인 방전 등을 제외한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폭연성 먼지, 즉 폭연성 분진이 있는 곳에서 공사 방법에 대해 묻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규정을 보시게 되면
폭연성 분진 위험 장소에서는 금속관 공사라던가 케이블 공사에 의할 수 있다. 즉 금속관이나 케이블은 대부분 모든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공사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금속관이나 케이블 찾아주시면 되겠다. 보기에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의 시설 기준에서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또는 선로 도체와 함께 수납되지 않는 본딩 도체를 구리 도체로 시설하는 경우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인가 단 기계적 보호가 없는 경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인체 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외암을 이렇게 접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얘를 보호도체 P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여기에도 전동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해서 뭐 해요? 얘도 외함을 접지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뭐라고 해요? 보호도체 P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 두 개를 외함끼리 이렇게 연결한 것을 보조, 그렇죠? 뭘 보조한다는 얘기예요? 보호도체를 보조한다.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즉 여기가 만약에 단선 사고가 발생했다라 하더라도 얘는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외암 접지가 되겠죠. 그럼 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의 굵기를 뭘로 써야 되느냐 이거. 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기계적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계적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기계적인 보호가 될 때 구리도체다 라고 하면 얘는 2.5 제곱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 기계적인 보호가 되지 않을 때는 4.0 제곱밀리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 더 있죠. 얘가 알루미늄이다라고 되면 둘 다 똑같이 16 제곱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구리를 사용하고 기계적인 보호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4 제곱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되겠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이 경동선일 때 전선의 굵기는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단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문제에서 전선을 병렬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전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부하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하의 전류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전류가 너무 크다. 너무 클 때 이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전선을 두 가닥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닥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더라. 얘와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전선을 병렬 연결한 거죠. 병렬 연결. 병렬 연결. 그랬을 때 이 병렬 사용했을 때의 전선 굵기를 묻고 있다. 얘가 구리선이다 라고 하면 50 제곱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요. 얘가 알루미늄이다 라고 하면 70 제곱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무슨 선을? 경동선일 때. 경동선은 뭐예요? 구리선이잖아요. 50 제곱밀리미터 이상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차 전지를 전용 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차 전지 렉과 렉 사이, 렉과 벽면 사이는 몇 미터 이격해야 하는가? 문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안에 2차 전지를 뭐 하겠다? 저장하겠다.
그런데 전용 건물이 아니란 얘기죠. 즉 다른 시설물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건물 중에 일부 요 부분에 여기에 2차 전지를 뭐 하겠다? 저장을 하겠다. 그럼 2차 전지가 요렇게 쌓여 있겠죠. 요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렉이다라고 해요. 2차 전지가 요렇게 층층층층이 요렇게 저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렉. 그러면 또 다른 렉도 요렇게 있겠죠. 요렇게. 얘도 렉 됩니다. 이때 이 렉과 요 벽면 간 그리고 렉과 렉 사이에는 1m 이상 이격시켜야 돼요. 다시 렉과 벽면 그리고 렉과 렉 사이에는 1m 이상 이격시켜라.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2차 전지를 저장하는 공간이죠. 그러면 다른 시설물도 있겠네요. 이렇게 다른 공간도 있을 거예요. 다른 공간. 요 2차 전지를 저장하는 공간과 다른 용도의 공간 간에는 요 이격거리가 1.5m 이상 이격해야 되고요. 다른 공간에 출입문이 있겠죠. 출입문 또는 비상구 또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 간에는 여기 간에는 3m 이상 이격시켜야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문제에서는 렉과 렉 사이, 렉과 벽면 사이의 이격거리를 묻고 있죠. 그래서 1m 이상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배전선로의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시설 장소가 아닌 것은 자, 문제의 보기를 보시게 되면 1번 22.9kV 개통 배전선로 구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154kV 개통에 연결되어 있는 분산 전원형 발전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산 전원형 발전소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풍력 발전이라던가 또는 태양광 발전 이런 것을 보시면 돼요. 그럼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 발전소당 발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즉 154로 만들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전선로다. 그러니까 배전선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22.9kV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는 154kV 개통에 연결된 분산 전원형 발전소가 아니라 여기는 22.9kV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옳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관련된 규정에서도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배전선로 시설 장소는 다음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9kV 개통에 연결되는 분산 전원형 발전소라고 되어 있죠. 해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지선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지지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지물이 있을 때 이 지지물의 강도를 분담하기 위해서 이 설치된 선을 우리는 지선 또는 지지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선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이 지지선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인장 하중은 4.31kN으로 하고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 소선 3가닥 이상이어야 되며 소선의 지름은 2.6mm 이상의 금속선이어야 되고 지표상 0.3m까지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도금한 철봉을 써라 라고 되어 있고 이 지지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5m 이상 높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여러분들이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라. 안전율 2.5, 인장하중 4.31, 3가닥 2.6mm, 지표상 0.3m, 도로는 5m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보기를 하나씩 보게 되면 1번 지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하고 연선 사용할 경우 소선은 3가닥 이상이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높이 5m 이상 되어야 되고요. 지표상 0.3m이고 30cm까지는 아연도금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저압 옥상 전선로를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저압 옥상 전선로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건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요 위가 옥상 되겠죠. 옥상에 이렇게 전선이 지나간다. 이렇게 보죠. 그럼 얘는 저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압 옥상 전선로. 그때 저압 옥상 전선로의 요 전선으로는 절연전선 써야 되고요. 요 절연전선이 굵기가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지지점 간 거리, 얘와 얘 거리는 15m 이하. 그리고 요 전선과 조형제, 요 건물 옥상 면이 조형제가 되겠죠. 얘 간의 이격거리.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2m입니다. 그런데 요 전선이 고압 및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이면 요거를 1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요 저압 옥상 전선로와 다른 전선이 이렇게 교차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얘와 얘 간의 거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얘와 얘 간의 거리는 1m 이상 이격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전선이 고압 및 특고압 절연전선이거나 또는 케이블일 경우에는 요거를 0.3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 보기 살펴보게 되면 1번 전선은 절연전선일 거 맞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선은 2.5 제곱밀리미터가 아니라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형제와의 이격거리. 얘와 얘 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네 번째, 전선은 조형제의 내수성 있는 애자 사용하여 지지하고 그 지점 간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되겠습니다.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답은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이 피레기의 시설 장소 4군데가 있겠죠. 첫 번째, 발전소나 변전소의 인입, 인출구에 시설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된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및 특고압 측에 피레기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고압 및 특고압의 가공전선로부터 공급받는 수용가의 인입구에 시설해 주시고 가공전선과 즉 땅 위에 있는 전선과 지중전선로 땅 속에 있는 전선이 접속되는 곳에 이 피레기를 반드시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요거죠, 그죠?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부터 공급받는 수용 장소 인입구에 뭘 설치해 줘야 되느냐? 피레기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장치는 전기 욕기용으로 내장되어 있는 2차 측전로의 사용 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가? 이 전기 욕기의 사용 전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0볼트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전기 욕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감전에 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압이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10볼트 되고요.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전원 변압기 2차 측전로의 사용 전압은 10볼트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전선구역기 2.5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 욕기 내의 전극간 거리는 1m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의 10V 되겠습니다. 전력보안 통신선의 조가선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조가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 그려보면 여기 지지물이 요와 같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시다시피 통신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사용하겠죠. 얘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여기에 이 통신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한 요렇게 보조선이 요렇게 들어가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조가선이라고 되어 있고 얘네들이 행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조가선의 시설 규정에 대해서 묻고 있죠.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조가선의 단면적은 38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 강연선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의 굵기가 38제곱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조가선은 설비 안전을 위하여 전주와 전주 사이에 접속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가선이 짧으면 요 조가선끼리 서로 접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서로 선을 연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전주와 전주 사이 여기서 하지 말아라. 왜냐면 장력이 발생해서 여기가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네들을 연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전주와 전주 사이에서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조가선은 부식되지 않는 별도의 금속 부속품을 사용하고 끝부분이 날카롭게 하지 말아라. 네 번째, 조가선은 2조까지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기 조가선을 여러 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최대 2조까지만 시설할 수 있고요. 접지는 전력선용 조가선이 있겠죠. 전력선용 조가선과 별도로 얘를 접지해라 이런 얘기예요.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조가선은 설비 안전을 위해 전주와 전주 경관중에 접속할 것. 이게 접속점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기 울타리의 접지 전극과 다른 접지 계통의 접지 전극 거리는 몇 미터인가? 단 충분한 접지망을 가진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 울타리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 울타리다라고 하는 것은 가축이 바깥으로 도망가거나 또는 외부의 짐승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우리는 전기 울타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전기 울타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사용전압 250V 이하. 전선 굵기 2mm 이상 되고요. 요 전선과 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가 2.5cm 이상, 25mm 이상, 2.5cm 이상 되고요. 수목과 이격거리 0.3m 이상 기억하셔야 되고, 문제에서는 얘 전기 울타리 관련된 접지극과 또 다른 접지극, 다른 계통의 접지극이 있겠죠. 얘 간의 최소 이격거리를 묻고 있다. 얘는 2m 이상 멀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요거 묻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 전기 울타리의 접지 전극과 다른 접지 계통의 접지 전극의 거리는 2m 이상이어야 된다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사용 중 예상치 못한 회로의 개방이 위험 또는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하의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에 대하여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문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전원이 있고요.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하 또는 뭐 전기 설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과전류, 얘가 뭐예요? 차단기죠. 차단기를 설치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차단기가 동작해서 얘가 열리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차단기를 시설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보겠습니다. 2번. 전류 변성기의 2차 측 회로. 얘는 뭘 얘기해요? 전류 변성기. CT 2차 측이잖아요. 그렇죠? 이 CT 2차 측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리면 2차 측에 고전압이 유기돼서 건선이 소손되잖아요. 변류기 2차 측 개방하면 안 떴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차단기 시설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전자석 크레인의 전원 회로 볼게요. 크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애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석에 의해서. 그럼 여기는 전자석이니까 지금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 얘는 자석이죠.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붙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있는 전원이 차단기에 의해서 전원이 끊어지게 되면 이게 자석 성질을 잇겠죠. 그럼 이 무거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레인의 전원회로에는 차단기 시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소방설비의 전원회로. 마찬가지로 소방도 비상시 그쵸 사용하는 거잖아요. 비상 상황에서 얘가 차단기가 동작하면 소방설비가 운전이 되지 않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차단기를 시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아라. 근데 전압 변성기에 뭐예요? PT죠, PT. 계기용 변압기 2차 측 열려도 되죠. 계기용 변압기 2차 측에 뭐 있어요? 퓨즈 설치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급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철탑 중에서 전선로의 지짐을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의 종류는 이 철탑의 종류에는 직선형, 각도형, 일류형, 내장형, 보강형이 있습니다. 이 직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 각도가 3도 이하인 곳에 사용하는 철탑이 되겠고요. 각도형은 수평 각도가 3도 초과하는 곳에 사용이 되고, 일류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철탑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 맨 끝에 한쪽으로만 장력을 받는 곳에 사용하는 철탑을 일류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장형 될 것이고요. 보강형은 말 그대로 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철탑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죠. 그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전기철도 변전소의 급전용 변압기는 직류 전기철도의 경우 어떤 변압기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가? 이 전기철도에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습니다. 그럼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교류죠. 그럼 직류 전기철도에서는 직류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해요? 정류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가 필요한 거고요. 자, 교류에서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3상이에요. 그것을 2상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3상 스코트 결선 변압기가 필요하다. 이 스코트 결선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T결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T결선. 다시 직류철도에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기 위해서 정류기용 변압기가 필요하고, 교류 같은 경우에는 3상을 2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스코트 결선 변압기가 필요하다. 그럼 보기에서 요 2번은 직류철도에 사용되는 변압기이고요. 요 4번은 교류철도에 사용되는 변압기가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특급 가공전선과 지짐을 완급류, 지지 기둥 및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15kV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문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지지물이 있고요. 완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애자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전선이 이와 같이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전선과 요 완금 간의 이격거리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와 얘 간의 이격거리를 얼마 해야 되냐? 이때 요 전압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전압이 15kV 미만일 때는 0.15m 이상 이격해야 되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22.9kV 있겠죠, 그죠? 이것은 0.2m 이상 이격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는 15kV 미만이다라고 했습니다. 0.15m 이상 이격하라 해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특급 가공전선로 중 지지물로서 직선형의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몇 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1기를 시설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직선형 철탑이 10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예를 들어 뭐
20기 이렇게 있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몇 기마다 하나씩 여기에다가 보강형 철탑을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직선형 철탑 몇 개마다 한 개씩 보강형을 써야 되느냐. 답은 10기마다 한 개씩을 써야 됩니다.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한 기를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죠.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일 때 전광 표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의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배선의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저압 옥내 배선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다심 케이블을 썼다 이거예요. 그럼 이 저압 옥내 배선에서 전선 굵기는 2.5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압 옥내 배선에서 연동선은 2.5 제곱밀리미터 이상,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심 케이블, 코드 또는 캡타이어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 다시 다심 케이블,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이다라고 하면 0.75,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심 케이블, 코드 또는 캡타이어라고 하면 0.75 제곱밀리미터 이상이다. 이것 기억해 두셔라. 보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심 케이블 0.75.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순시 트립 전류에 따른 분류에서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IN이라고 할 때 순시 트립 범위가 3 IN 초과 5 IN 이하인 경우 무슨 형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순시 트립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차단기에 전격 전류의 몇 배의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차단기가 즉시 동작하는지에 따른 분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관련된 규정에서 보시게 되면 전격 전류의 5배 이하의 전류에서 순시 트립된다 라고 하면 B형 될 것이고요. 10배 이하다 C형, 20배 이하다 D형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는 3배를 초과하고 5배 이하인 경우 B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